안녕하세요. 어느덧 추석이 지나갔네요.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손이 벌벌 떨릴 정도의 일이라 사연을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약 20년쯤 되었네요. 남편은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졸라서 친구에게 소개를 받는다는 남편. 연애할 때는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줄 듯이 저한테 잘해줬어요. 그런 인간이 글쎄 결혼하자마자 변하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서 쉬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말 속에 깔린 여자에 대한 무시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그저 자식은 낳아놓으면 끝이라 생각하고 아내인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자신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 당연한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같이 영화를 보거나 TV를 봐도 어디 여자가 라든가 뭐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항상 여자가 문제라고 말하더니 드라마에 나오는 악역을 보며 저런 여자는 쳐맞아야 된다며 일부러 저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돈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뭐 능력이 다 출중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집안이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이라고 물려받은 땅들과 산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살았는지. 거기다가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라 하늘 같은 아들이라는 인식이 시댁에 갈 때까지 강했었죠. 정말 이런 인간도 저랑 연애할 때는 티 한 번 내질 않았는데 결혼할 때부터 티가 점점 나기 시작하더니 제가 임신하고 출산 후 본심을 드러냈었죠. 근데 이 빌어먹을 남편의 성향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제일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품 있는 어른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글쎄 언제 그랬냐는 듯 정말 쌍팔년도 어른들인가 싶은 생각만 들더군요. 저희 집은 시댁에 비하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듣고 시부모나 남편이나 친정 무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저희 남동생이 결혼 3년 차쯤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9급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에서는 경사라 저희 가족 모임으로 축하 파티 한다고 하니까 남편이 거기 와서 9급 공무원 월급 듣더니 그 돈 벌어서 집안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겠냐며 그 축하 자리에 와서 제대로 초를 치고 집에 와서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당신 동생이 나중에 우리 집안에 빌붙으려고 하면 나는 절대 가만두지 못한다며 당신은 절대적으로 출가 외인이라는 점 명심하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그걸 또 자기 부모한테 말했는지 시댁에서도 저한테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죠. 맨날 출가 외인, 출가 외인,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어요. 추가로 남편을 존중하라는 등 남편은 시부모 앞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퍼부을 때도 얼마나 내가 모자라면 욕설까지 하겠냐며 앞으로 잘하라고 세뇌시켜놨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도 서럽게 울면서 집을 나와서 친정을 갔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리 멍청하게 살았냐는 말을 저 스스로 하고 싶지만 당시에는 진짜 저희 집 너무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남의 집 파출부로 일하고 계셨고 아버지도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치고는 집에서 쉬고 계시거든요. 3남매 중에 남동생은 9급이 되었지만 월급이 정말 혼자 생활하기도 힘들었고 저는 장녀로서 결혼해서 집을 나가주는 게 도움을 주는 거였으니까요. 막내 여동생도 미용실 다니면서 미용 기술 배우고 있었지만 초보 때라 그런지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은 실상이었던지라 아이까지 딸리고 별다른 기술도 없던 저에게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였죠. 엄마는 어느 날 남의 집에서 청소하러 가셨다가 쓰러졌고 다행히 그 집 주인분께서 의사였던지라 응급조치도 완벽했고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뇌에 큰 손상은 가지 않았지만 며칠간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내려왔고 그때가 며칠 지나면 추석이라 겹쳤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엄마가 혼수 상태였는데 집이고 뭐고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앞치마 입은 그 상태로 미친 사람처럼 바로 택시를 잡아서 병원에 갔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때 병원에는 오지도 않고 전화만 해서는 장모님 괜찮냐고 묻더니 이제 큰 위험은 지났으니까 남편은 저에게 그럼 안 가도 되겠네라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서 말하더니 자기 엄마가 추석 제사상 차리러 언제 오냐고 묻더라는 말만 저한테 전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퍼부었어요. 지금 우리 엄마가 생사를 오가는데 그놈의 제사상이 문제야? 남편이라는 인간이 아무리 우리 집안을 개무시해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얼굴 한번 안 보러 올 수 있어? 라니까 그때서야 남편은 좀 찔렸는지 답변은 없고 그저 아무 말 없이 끊더니 몇 시간 뒤에 마지못해 잠시 병원에 들렸다가 아이들 챙겨야 되니 간다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더군요. 그때도 저희 엄마는 아직 중환자실에 들어가 누워 계셔서 얼굴도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 뒤로 남편은 병원에 얼마나 오기 싫어하는지 이것저것 핑계를 대다가 심지어 아이들 핑계까지 계속 대면서 엄마 깨어나시고도 안 왔어요. 특히 저희 엄마는 아무리 처음에 뇌졸중 초기에 조치가 잘 되었다 해도 온몸에 기력이 없으시고 말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걷는 것도 잘 못 하셨고 그동안 제가 옆에서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는 엄마를 옆에서 계속 돌봐야 했던 처지라 각각 다른 지방에 있던 제 남동생이나 여동생과 다르게 제가 엄마를 돌볼 수밖에 없었고 저는 추석 기간 내내 그동안 행사처럼 해왔던 시댁에서의 제사 준비나 명절 준비를 안 하고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살면서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추석이 코앞에 다가오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전화해서는 빨리 오라는 말을 하며 닥달을 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안 된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막무가내로 당장 오라며 난리치던 시어머니랑 결국 언성 높여서 싸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저희 엄마가 이렇게 일하시다가 갑자기 뇌졸중에 와서 쓰러지시고 생사 오가며 병원에 누워있다가 이제 좀 큰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도 병원에서는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어떻게 시댁에 가서 제사를 드리냐고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콧방귀를 뀌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며 너는 진즉에 결혼한 이후부터 출가 외인이고 그만큼 집안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며 말을 하길래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시어머니나 많이 하시라고 저는 살아있는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하지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편 쪽 조상님들 솔직히 저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추석 전 시어머니가 제가 있는 병원에 찾아와서는 저를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고 인정사정 없이 뺨을 쳤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죠.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엄마와 아빠, 저는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병원에서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수군거리는 걸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엄마는 아직 온전치 않은 몸에도 불구하고 일찍 병원을 퇴원하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어디 며느리 따위가 하늘 같은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냐며 격분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발언에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완강하게 시어머니의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욕설과 저희 집안 욕까지 하는 시어머니가 수사를 받기 시작해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자 저한테 갑자기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끝까지 가볼 거라는 마음이었기에 시어머니에게 감옥에 가셔도 진심으로 반성하시라고 말하며 외면했고 그때부터 남편이랑 진짜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소 중에는 제가 신변의 위협이 느껴져서 친정에 가 있자 친정까지 찾아와서 난리친 시어머니.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경찰에 바로 신고하였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추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결국 재판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 얼씬도 못했어요. 한 번만 더 폭력을 더 휘두르거나 욕설을 퍼부으면 바로 감옥행이니까요. 처음에는 남편과 진지하게 이혼을 할까 고민해봤었는데 제가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하나 싶더군요.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집안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남편은 여기 왜 왔냐며 묻더라고요. 내 집인데 내가 오는 게 뭐가 어때서
내 소중한 아이들이랑 살려고 왔다고 말을 하니 남편은 저에게 지금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어찌 됐는데 당장 이혼이라고 하길래 저는 남편에게 역으로 그럼 당신이 집 나가라고 쏘아붙였고 남편은 화가 나는지 저한테 위협을 했길래 저 역시 핸드폰을 들며 경찰서에 전화하겠다니까 남편은 혼자 씩씩거리더니 집을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며칠쯤 밖에 지내다가 집에 다시 들어온 남편은 그때부터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싫어했지만 아이들은 또 아꼈기에 제가 없는 동안 남편 놈이 아이들을 혼자 키워보며 죽을 만큼 힘들어봐서 깨달은 건 있었는지 적어도 부부로서의 신뢰는 깨졌지만 돈으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댁에 안 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고 비록 남편이랑 사랑하는 관계는 이미 진작에 끝났지만요. 그 이후 그렇게 1년을 살았더니 남편이 어느 날 도저히 이건 못 참겠다며 저보고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길래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정말 하고 싶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주던지 아니면 그냥 소송하라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집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다 때려 부수길래 경찰에 신고해버렸네요. 그렇게 경찰이 출동해서 남편을 잡아가고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서에 있던 남편을 본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찾아가더니 딸을 잘못 키운 네가 책임지라며 저희 엄마에게 손찌검을 했다네요. 저는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맞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행유예와 실형에 가중 처벌까지 받게 되어 현재 감옥으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사고 칠 땐 언제고 진짜 감옥을 가게 되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망치는 제가 너무 미워서 그랬다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전화와서 비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빌어먹을 성질머리 당신 아들까지 닮아서 그런 거라고 감옥에서 제발 그놈의 성질머리 좀 고치고 나오라고 비웃어줬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실형을 살고 나왔고 저한테는 현재 접근 금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남편이랑 저는 지금도 이혼 소송 중이네요. 그동안 못 배우고 법에 무지해서 지금까지 잘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기간이 길어져 시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제가 다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줘야 하는 돈이 어마무시한 걸 알고는 계속 이혼 소송을 질질 끌면서 이혼 안 하고 있는데 현재 양육비도 잘 받고 있고 저희 애들도 벌써 성인이 되었고 앞으로 양육비에 들어갈 일도 사실상 크게 없었습니다. 저희 애들은 제 편이라 저에게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저도 저 혼자만 잘 챙기면 됩니다. 이혼하면서 받을 돈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대학 비용이나 저 혼자 평생 사는 데는 걱정은 없을 것 같네요.